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공사를 이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 건설 공사를 한 그 건설업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이 건설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한 사람이 일부를 이제 자기가 공사를 수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도급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건설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A라는 그 업자가 이제 도급을 받아서 하게 되고 또 B 부분은 또 다른 업자가 또 하게 되고 예를 들면 타일, 목공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그 공정별로 별개로 이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보험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일단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 공사가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이 되어서 도급된 경우, 특히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의 목적물이 도급 단위별 공사를 전체로 다 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도급 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 관계가 성립하긴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급 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은 각각 전체 공사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행하는 도급 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 관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그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고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의무도 그 자기가 행하는 도급 단위별 그 해당 공사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의 기본 논리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행하는 공사 범위가 아닌 다른 공사 범위에까지 이 성립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안이냐, 이 사안은 원고가 이제 원래는 전체를 직영 공사로 하다가 이제 법적 분쟁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한 이후에 이제 일부분만 다시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이 원고가 다시 일부분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소송 외의 다른 사람이 도급을 받았던 이제 타일 공사 부분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일 부분 도급을 받았던 그 사업자, 공사업자가 사라졌습니다. 예, 사라진 상태에서 피고는 다쳤습니다. 아마 다친 후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치고 나니까 이 피고가 이제 자기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좀 받게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 원고가 공사 전체를 자기 직영 공사라고 이제 하면서 이 피고를 자기가 사용한 근로자인 것처럼 이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피고가 산재보험으로 이제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제 나는 치료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원고는 또 피고 사정이 딱하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급여는 공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서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이 되면 이 보험급여의 50% 금액 정도까지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안 내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고가 자기가 했던 공사 부분도 아닌 거에 대해서 성립신고를 하는 바람에 실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도 아니고 자기가 수행하지도 않은 공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 신고를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액 50% 상당액을 징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본인도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고, 피고가 이제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그거를 좀 사정을 봐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일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됐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같이 되어서 판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별개 공사로 도급 단위로 분할이 되긴 했지만, 전체 목적물인 주택은 단위별 공사가 다 끝나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단위별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겹치죠. 뭐 어느 하나 다 끝난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거 하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서는 또 다른 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겹치기 때문에 전체 이 보험 관계는 하나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원고는 전체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직영 단위 공사 범위, 뭐 목공이면 목공, 뭐 아니면 뭐 전기면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도급 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피고도 원고의 직영 단위 공사에 사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고를 보험 가입자로 하는 보험 관계에서는 보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로 끝날 사안이라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피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현재보험금별을 지급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해서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고, 이 원고에 대해서 이제 50% 징수를 했던 부분은 취소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될 사안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제 원고하고 그 피고 사이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쟁점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약간 특이한 사안이지만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